일본의 한 여고생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열어보면 우리가 아는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가 아니라 한글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완전 좋아. 대박. 놀라운 건 이 여고생이 정작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채팅할 때는 자연스럽게 한글을 꺼냈습니다. 지금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는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편하다, 한글이 더 힙하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문자를 두고 옆 나라 문자를 골라 쓰는 이 기묘한 현상. 대체 일본 10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정말 사실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냥 몇몇 극성 K-팝 팬들의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0대와 20대 가운데 약 46.7%가 평소 생활에서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한국어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명 중 1명꼴이에요. 더 놀라운 건 10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려 83.7%가 학교에서 친구가 한국어 문구나 단어를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10명 중 8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쓰는지 볼까요?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진짜를 뜻하는 친차, 사랑해요를 뜻하는 사랑해요, 괜찮아요를 뜻하는 괜찮아요 같은 표현이 일상 대화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외국어 몇 마디 섞어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일본어 단어에 한국어 어미를 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어 동사 뒤에 한국어에 물결표해요, 물결표합니다 같은 어미를 붙이는 식이죠. 한국에서도 반대로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일본어 표현을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언어를 두고 사람들은 한본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어의 한과 일본어의 본, 그러니까 니혼의 본을 합친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본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문장을 말하다가 문장 끝에만 한국어 어미를 살짝 붙이는 식이에요. 일본어로 재미있다는 뜻의 말을 하면서 끝을 물결표네요, 물결표해요 처럼 마무리하는 거죠. 반대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어 문장을 쓰다가 일본어 단어를 툭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젊은이들이 서로의 언어를 자기 문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말하자면 쌍방향 언어 융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게 서툴러서 실수로 섞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그게 더 감각적이라고 여겨서 섞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옷을 코디하듯 언어를 코디하는 셈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한본어로 핫해지면 그 표현이 SNS를 타고 순식간에 또래들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이 한본어라는 게 그냥 장난처럼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보면 나름의 뿌리가 있는 현상이라는 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나 소통해야 할 때 두 언어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임시적인 혼합어를 피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으로 무역항이나 국경지대에서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 10대들의 한본어는 무역이나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적 동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멋있어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언어가 이렇게 멋을 이유로 국경을 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대체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왜 일본 10대들은 자기 나라 말을 두고 한글에 빠져든 걸까요?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이른바 1차 한류가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한류의 주된 소비층은 중장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배용준, 그러니까 윤사마 열풍이었죠. 그런데 이 한류라는 물결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진행 중인 건 이른바 4차 한류인데 이 4차 한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예요. 특히 여학생들이 중심입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를 비롯한 K-팝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하는 말을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강 동기를 조사해보니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같은 문화적 호기심이 훨씬 앞섰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되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배우는 언어. 이게 지금 일본 한국어 열풍의 본질입니다. 이 열기는 그냥 마음속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의 한국어 학습 시장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일본 서점에 있던 한국어 교재들은 대부분 딱딱한 문법 위주였어요. 예문도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문어체 문장들 뿐이었죠.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팔리는 한국어 교재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덕질용 한국어 교재라는 장르가 생겼어요. 일본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가 넓어지는 덕질 한국어 같은 책을 보면 컴백, 직캠 같은 아이돌 덕질에 꼭 필요한 용어부터 찐사랑이라 괴롭다 같은 실제 팬들이 쓰는 생생한 말투까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영방송사인 NHK의 한국어 방송 교재까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구어체 표현을 도입하면서 트렌디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방송사 교재가 바뀔 정도라면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겠죠. 시험 응시자 숫자를 봐도 이 열기가 실감납니다. 일본에는 한글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평가할 시험이 필요해져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지원자 수가 꾸준히 늘어왔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러니까 토픽의 응시자 수는 2022년 36만 명에서 2023년 42만 명, 2024년에는 49만 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학습 언어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 한가운데에 일본의 젊은 세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어가 이제 일본의 제도권 교육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문부 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 고등학교에서 영어 외에 한국어를 선택해 배우는 학생 수가 약 1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더 많긴 하지만 한국어가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전통적인 인기 외국어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라섰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 일본 고등학교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유행이 교실 문턱을 넘어 정식 교과목이 됐다는 건 이 흐름이 그만큼 단단하게 뿌리 내렸다는 뜻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열풍이라면 학교 커리큘럼까지 바꿀 수는 없었겠죠. 이제 시선을 일본 거리로 옮겨볼까요? 이 한국어 열풍은 화면 속이나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일상 공간 곳곳에 한글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편의점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편의점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데요. 이 편의점 매대에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손잡고 한국 음식 페어를 진행했는데 세븐일레븐을 방문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2천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행사 기간 동안 누적 2억 8천만 명에게 한국 음식이 노출된 셈이에요. 관련 홍보 트위터 글이 33만 번이나 리트윗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컵라면 포장지, 화장품 진열대, 간편식 코너까지 일본 편의점 곳곳에서 한글을 발견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화장품 쪽은 더 극적입니다. 도쿄 편의점과 드럭스토어를 취재한 최근 르포 기사를 보면 매장의 화장품 주요 매대를 K-뷰티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드럭스토어는 의약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을 함께 파는 복합 매장인데 그 핵심 자리를 한국 화장품이 꿰찬 겁니다. 세븐일레븐에 아예 K-뷰티 전용 매대가 생기고 도쿄 오모테산도 같은 번화가에는 100개가 넘는 일본 미상류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거대한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시부야 같은 젊은이들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한국식 카페, 한국어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본이 한국화되어 간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일본 10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글자를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예요. 상품 포장이든 광고든 화면을 글자로 빼곡히 채우는 이른바 글자 중심 디자인 문화가 강합니다.
그런 감각을 가진 일본 젊은이들의 눈에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글의 조형미가 굉장히 신선하고 세련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단순히 읽는 문자를 넘어 보는 디자인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어요. 티셔츠에 한글이 프린트되고 스티커나 다이어리 꾸미기 소품에 한글 문구가 들어가고 심지어 뜻을 정확히 몰라도 예쁘다는 이유로 한글을 소품처럼 활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문자가 패션 아이템이 된 거죠. 이건 한글이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이 국경을 넘어 인정받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마냥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다, 일본이 한국화된다 고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본 10대들이 한글을 쓰는 건 한국을 우러러봐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가 가장 세련되고 힙한 최신 유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전 세대에게 미국 문화나 유럽 문화가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일본 10대에게는 그 자리를 한국 문화가 차지한 겁니다. 그들에게 심쿵, 멘붕 같은 한글 표현을 SNS에 쓰는 건 남들과 다른 감각을 뽐내는 하나의 패션 같은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보다는 한국이라는 스타일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한글을 문자로서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합니다. 앞서 말한 도쿄의 여고생들처럼 한글의 모양과 느낌은 좋아하지만 그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 어떻게 조합되는 문자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를 깊이 있게 학습한 결과라기보다는 문화적 이미지로서의 한글을 소비하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진지하게 한국어를 파고들어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준까지 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한본어 사용자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 지점을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언어가 뒤섞이는 한본어 현상이 재미있고 신선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언어의 고유한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실제로 통역이나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두 언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게 전문성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행으로서의 한본어와 정확한 언어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어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한글이 이제 국경을 넘어 옆나라 10대들이 가장 멋진 문자라고 부르며 자발적으로 쓰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순수한 동경에서요.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와 국력 그리고 매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일본 10대들이 한글에 빠져든다는 건 그만큼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물론 이 열풍이 영원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행이라는 건 언제나 흐르고 바뀌는 것이니까요. 한때 뜨거웠던 문화가 시들해지는 경우도 많고 한일 관계라는 변수도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일본의 수많은 10대들이 자기 나라 문자를 두고 한글을 골랐으며 이게 더 편하고 멋지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20년 넘게 쌓여온 문화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된 물결이 이제는 옆나라 아이들의 손끝에서 한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도 필요가 아니라 좋아서 선택받는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하고 뭉클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한글이 바다 건너 누군가에게는 가장 동경하는 문화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일본의 10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한본어 표현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